네, 이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미션에 해당되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여러분 회차는 5113 13회 되겠습니다. 13회가 되겠고요. 이제 뭐 거의 막바지 단계네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자, 쭉 보시면 쭉 나와 있죠. 내용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쫄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총급여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해당 금액에 반영하시오. 작성 순서는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퇴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작성을 하라는 얘기고, 정기분 자적을과 기장 자료를 참조해서 1번을 해라. 그래서 2번, 1번 이렇게 밑에서 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좀 총급여는 조회하라고 돼 있어요. 관리직 10명, 생산직 20명 모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의 1번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그러면 일단 그 801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급여 자동으로 나오죠. 이게 10명이란 뜻이고요. 504번 임금, 이게 이제 20명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제 인건비에 이제 해당되는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단기 잉여금 처분 계산상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뭐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금 보이면 성과배분 상여금이라는 게 보이고, 세법상 송금산입 요건이 충족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급여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무 말 없이 이제 뭐 그냥 이런 말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 성과배분 상여금도 결국은 인건비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요 아래 칸에다가요, 그냥 성과배분 상여금이라고 쳐주시면 되겠고, 아마 이게 상여금으로 검색을 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성과배분 상여금을 하십시오. 인원은 딱히 제한된 게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원래 인원이 나오면 인원도 쪼개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1번이 다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일시 퇴직 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3억 7천이며 이거 나오죠. 그럼 일시 퇴직 기준은 위에 있는 여기다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3억 7천을 입력하라는 뜻이고, 3억 7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몇 명인지를 봐야 되는데, 인원은요, 요 인원을 보시면 돼요. 요게 인원이에요. 요걸로 가야 될 인원이에요. 이쪽에 가야 될 인원. 그래서 30명이 되겠습니다. 30명.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도 이제 30명인데, 뒤에 보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근로자 퇴직급여, 근태법상에 따른 퇴직급여 추계액, 이게 둘 중 큰 금액을 추계액으로 보는데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억 8천 5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조정을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프로그램들이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들어가는 거 보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론적인 부분을 좀 아시면은 프로그램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좀 쉽기 때문에 요걸 한번 프로그램 돌려드리고, 이론적으로 어떻게 퇴직급여 충당금이 이제 계산이 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갈게요. 자, 그럼 이제 2번까지는 했고, 3번까지는 했고, 이제 자적을을 참조해서 퇴충 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 잔액은 295번입니다. 그래서 잔액 조회를 눌러서요, 295, 295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금액들을 이제 메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이렇게 있죠. 요것들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디 포지션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증가는 우리 대손 충당금에서도 회사 계상액 보충액이 되죠. 증가액. 그래서 회사 계상액이 되죠. 이쪽에 포함이 됩니다. 단기 증가는. 그 다음에 단기 감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퇴직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에 가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말자는 어차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기초잔액 있죠. 이 기초잔액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기초니까. 지금 제가 그 계정별 잔액 조회를 통해서 어디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잘 보시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액대로 입력을 해보면, 기초는 아까 9,800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액은 아까 얼마였죠? 4,200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회사 계산액은 3,200이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그 자본금과 정의금 조정부서 을표를 참조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아직 세무조정 전까지 누계액이 6,80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부인 누계, 여기 7번에다가 6,800만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이제 차감액이라고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다 되는데, 회사 계상액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한도 초과가 자동 계산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좀 이제 뭐가 그 하나 빼뜨린 게 있네요. 잠시만요. 맞고 다 맞고 9,800 다 좋고요. 네, 좋습니다. 다 맞네요. 자,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래쪽에 입력 실수 2억 8,500이 아니라 3억 8,500이었죠. 그 금액이 왜 숫자가 틀어졌나 했네. 자, 좋습니다. 이거 단순 실수였고요. 이 그림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입력하는 건 뭐 변동이 없고요. 똑같습니다. 자, 됐고요. 내가 이걸 3억 8,500인데 2억 8,500이라고 그랬어요. 어이없는 실수를.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계액 대비 설정액인데요. 이게 2016년도에는 0이 됐습니다. 원래는 2014년도엔 10%, 2015년도에는 5%였었죠. 이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에서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기업에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좀 강제하려고 만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안 하고 퇴직연금으로 회사 밖에 사회적립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세법으로 공부하시는 2월 27일 시험은 아마 5%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나올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3회 때 시험 문제 기출됐기 때문에 2월 27일 시험 대비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뭐 내용은 그렇고, 16년도 예를 들어 이걸 4월 달에 시험을 보시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률이 0이 되겠죠. 예, 참고하세요. 예, 뭐 그런 얘기고.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F8번 눌러주고 조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 들어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성과 배분 상여에 대한 그 송금 산입 요건 충족 신고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자, 이거 잉여금 처분 항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자, 화이트보드 띄우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고 조정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신고 조정 무슨 소린가? 자, 우리가 세무 조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뭐가 있냐면, 자, 결산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조정이라는 게 있었죠. 자, 결산 조정은요, 반드시 결산서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결산서에 계상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신고 조정은요, 결산서에 계상을 하지 않더라도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건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에서 만약에 잉여금 처리를 했다면, 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되겠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또는 우리 개정 과목이 375번 뭐죠? 예, 이걸 이제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도 하죠. 이익 잉여금.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이제 이익준비금 따라 붙고요. 이 잉여금 처분 분계죠, 이게. 그죠? 2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배당금이니까 이제 미지급 배당금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2천만 원. 뭐 한 보통 10% 정도 적립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성과 배분 상여금. 예. 결국에는 잉여금을 처분해서 종업원들한테 나눠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 성과 배분 상여금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돈이 나가게끔 되는 형식이고, 요 금액은 3,200만 원 잉여금 처분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잉여금 처분이고, 얘도 이게 잉여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상태표 항목들이지 이게 결국에는 비용이 아니란 뜻입니다. 비용이 아닌데 세법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송금 산입이죠. 이 부분은 손금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산서, 우리가 결산서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세법에서 신고를 할 때 송금을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금 산입을 해주고 1,000만 원,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소득 처분이기 때문에 기타로 처분을 하셔야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성과 배분 상여 같은 경우에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거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대변을 바꿔서 성과 배분 상여금, 그 다음에 1,000만 원. 아까 우리 인건비 세무조정 때 원래 했었어야 될 부분이고, 3번 기타 잉여금 증감으로 원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래 먼저 해야 될 절차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기왕 부인액 중 추인액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인 누기액이 6,800이 있었는데 송금으로 추인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뜨는 대로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퇴직
퇴직급여 충당금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송금 추인이란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유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입력을 해주시고요. 1275만원. 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유보 발생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저장 한번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문제는 뭐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 푼 문제에 대한 이론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론 정리.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예. 자, 우선은요. 자,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자, 퇴직급여. 회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죠. 근데 옛날에 이름이 퇴직급여 충당금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그런 용어들이 많죠. 뭐 고정자산도 옛날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세법에서는 그냥 아직까지 옛날 용어를 쓰고 있고 지금 우리 회계에서는 비유동자산, 뭐 유동자산 이런 말을 쓰죠. 예. 자, 일단은 둘 중 큰 금액입니다. 둘 중 적은 금액. 1하고 2. 그래서 둘 중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갖다가 이제 한도로 보는 거죠. 한도. 세법상 한도. 자, 일단은요, 세무상 또는 세법상 총급여. 그러니까 이제 세무상 총급여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그 성과 배분 상여를 총급여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주로 이제 총급여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뭐 가질금, 뭐 인정이자라든가, 뭐 업무 무관 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딱 보면 이게 급여가 아닌가 보다. 그런 게 있고요. 곱하기 5% 이렇게 한 금액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 세무조정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세무조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세무상. 보통은 이제 뭐 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근속연수가 1년이 넘어가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 설정이 원칙이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골라내는 거죠. 퇴직금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또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뭐예요? 그쵸? 그리고 회계상 반영하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계상한 금액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태법 왜 계상한 금액 둘 중 큰 금액 여기에 두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5%인데 아마 이전에 푸는 문제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전에 푸는 문제들은 이게 10%짜리도 있고 15%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추계 곱하는 율이고요. 우리가 이제 2013년까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근데 실제로는 요걸로 하셔야 돼요. 요걸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한 거에서 이제 기초 그다음에 조정 순서대로 보면 이제 부인 누계 마이너스 지급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금액 이렇게 해갖고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를 이제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일단 세법상 한도로 본다. 요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 자체만 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로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면 사실상 세무상 총급여가 이제 6억 9,800만 원이에요. 그죠? 이제 곱하기 5%를 한 그 금액. 요 금액이 이제 3,490만 원. 이제 그 화면 맨 위에 있는 금액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1차적인 한도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한도. 이중 적은 금액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액 한도로 구하면 이제 세법상 추계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 3억 8,500만 원이죠. 곱하기 5%. 그죠? 이게 이제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한 거니까. 이렇게 구한 거에서, 자, 기초 잔액이 9,8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부인 누계가 6,800,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기준 지급액이 4,200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각각 드릴 건데,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과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각각 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금액이 결국에는 이게 0이거든요. 0인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1,200이죠. 그렇죠? 예. 네, 마이너스 1,200만 원이 이제 되는데, 이건 이제 송금 추인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건 이제 그 퇴직급여 충당금 이제 송금 추인을 해줘야 돼요. 송금 추인. 그래서 세무 유보 감소로 이제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세법상 한도가 되겠습니다. 한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 회계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보충법을 씁니다. 대손충당금과 똑같이 퇴직급여를 이제 보충법을 써요. 세법에서는 총액법을 씁니다. 이제 대손충당금 할 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충법 체제하에 총액법 체제하에 회계 처리가 우리가 이제 기초 잔액이 있었죠. 기초가 이제 9,800이 있었어요. 세법에서도 기초 잔액이 예를 들어 9,800이라 가정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 이걸 다 0으로 만듭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결국에는 환입을 시켜요. 여기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을 환입을 시켜요. 그래서 0을 만들어요. 0을 만들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부인 누계가 있죠. 전기로부터 넘어온 부인 누계. 요 금액이 이제 6,800이 돼요. 6,800. 자, 그 다음에 단기에 지급한 게 있어요. 실제 지급한 거는 모두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이 이제 이게 4,20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세법상도 이 지급을 그냥 다 인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인정을 해줘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될 금액, 물론 기말이 8,800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3,200을 더 보충을 하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근데 이제 사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 기말이 얼마냐를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도를 할 수 있는 보충은 여기서 이제 세법에서 보충액은요, 요걸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 여러분 그 화면에도 나와요. 1,925만 원. 어디 나오냐면 14번이 한도액이 되겠죠. 14번. 10번에도 나오고 14번에도 나와요. 1,925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 조정할 때는 이걸로 조정을 해요. 이거하고 해서 이제 요 금액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이제 한도 초과가 됩니다. 한도 초과 금액은 그래서 1,27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이제 유보 발생이 되겠죠. 예, 얘는 송금 불산입이 될 거고요. 얘는 송금 산입이 되는 거고, 송금 불산입. 이렇게 이제 세무 조정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차이는 보충법과 총액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근데 어떻게 이제 송금 추인이 되느냐? 잘 보세요. 환입을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없으면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죠. 근데 이제 부인 누계 여태까지 한 금액은 얼마예요? 그죠? 환입은 9,800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이게 우리가 송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치면 이게 1억 200만 원이 돼요. 1억 200이 아니라 1억 1000만 원이 돼요. 부인 누계와 지급액을 합치면.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그죠? 1200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송금으로 추인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액법 특성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1200을 유보 감소시켰고, 여러분 화면에도 이런 식으로 차감액이라고 나왔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론만 정리하는데 한 20분 가까이 걸렸네요. 좋습니다.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 회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회차는 무지개전자 11회 5111 코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미션에 해당되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 나와 있네요. 내용이 좀 깁니다. 그죠? 자, 뭐 자적을도 나와 있고 좋습니다. 자, 뭐 결국에는 이게 부인 누계액이 되겠죠? 이게 부인 누계액이 될 것 같고 2,400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시오로 되어 있고 2번 역시 그죠? 그 다음에 뭐 자료 참고해서 1번 해라.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조정이죠. 자, 총급액은 기장된 자료 임금제 급여판 504번 임금 801번 급여 뭐 하면 되겠고, 생산직 21명 관리직은 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해보면, 자, 우선은 자, 그 세로 블록을 한번 눌러줄까요?
세로 블록이 안 눌러도 되는데 세로 블록이 눌러주면 기초만 불러와요. 그러니까 뭐 안 눌러도 상관없긴 한데 세로 블록 한번 눌러주세요. 그냥 504번 임금. 자 21번 21번이 아니라 21명, 그 다음에 801번 급여 23명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뭐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44명입니다. 그래서 44명 인원을 여기에도 누구 여기도 누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44명. 그 다음에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사항은 여기 나와요. 자 요 금액 근태법에 대한 인원은 금액은 요 금액 보고 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1025 560 235 잘 쳐야지. 아까 또 안 해갖고 이상한 숫자 나왔었죠. 1025 000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돼. 됐어요. 그럼 둘 중 큰 금액이니까 어쨌든 간에 세법상 큰 추계액은 요게 적용되겠죠. 요게 됐고요. 자 그럼 요 추계액이라는 금액 자체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됐고요. 자 아직까지는 2015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11회도 5%로 설정이 되는 거죠. 내년에 가면 아마 10%로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볼 때는 5%로 놓고 푸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도 역시 그렇고 뭐 물론 세무조정하고 금액이 틀려지긴 하는데 그건 그때가 설명드리고요. 자 요쯤에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F4번을 눌러서요. 자 295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기초잔액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게 맞고요. 기초잔액. 그 다음에 단기 증가는 회사 계상액. 여기 회사 계상액. 그 다음에 단기 감소는 지급액. 여기에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기말은 뭐 필요 없고요. 그래서 보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보고 입력을 해주면 기초는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계상액은 7,50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급액은 아까 7,80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적을에서 나와 있는 부인 누계 있었죠. 이게 2,400만원이었습니다. 2,400만원은 여기 부인 누계에다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조정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F8번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퇴직금 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해주시고 32320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만 해주시고 400만원 유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2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 문제를 갈게요. 자 이번 회차는 대한산업 역시 이제 2014년도니까 아마 10% 설정률이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상관없고.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자 8점 배점 되어 있고요. 뭐 전기 자적을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이따가 부인 누계액에다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죠? 자 역시 밑에 사항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급여 기정된 자료, 판, 임금체, 뭐 관리직 12명, 생산직 7명. 자, 요거부터 하면 되겠죠?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일단 뭐 세로 블록이 한번 해줄까요? 기초금액 자동으로 뜨는데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801번 급여. 그다음에 인원은 12명. 그쵸? 자, 그리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504 임금 이게 7명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가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상무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1,000만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 지급액은 임원에게 500만원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자, 요거 우리가 바로 세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 조정은 제가 총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자, 그래서 자, 지급한 상여금은 1,000만원이지만 500만원이 상여금으로 이제 기준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손금 불산입, 그쵸? 그다음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이거 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00만원 이거 임원이니까 이제 급여가 되겠죠. 이제 처분은 상여가 되겠습니다. 상여 처분을 해주시는 이 수동 조정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예, 이거 조정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과배분 상여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죠. 아까는 그 송금산입인데 이건 송금불산입. 자 그러면 아까는 성과배분 상여가 이제 원래는 결산서에 반영이 안 됐지만 송금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밑에 추가로 입력했지만 이번에는 500만원 만큼이 인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2억 4,100만원으로 금액을 수정해 주시고 F8번을 누르신 다음에 수동으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까지 해주시고 500만원 상여 요 세무조정까지 수동으로 하셔야 돼요. 네, 요게 이제 포인트고 그 다음에는 자 계속 가보면 추계액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설정 대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계액은 모두 인원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원수는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이쪽에다 넣고 하면 되기 때문에 19명 해주시고 금액은 1억 1천
500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도 19명 1억 2천 이렇게 문제 제시된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뭐 나머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쯤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F4번 눌러서 295 295.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자 기초잔액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이쪽에 뜨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단기 증가분은 회사 계상액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쪽에 가는 게 맞고요. 단기 감소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잔액은 어차피 버리면 되겠고, 자 이렇게 요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 누계액 먼저 볼까요? 부인 누계액 3,500이죠. 입력하시면 됩니다. 3,500. 그 다음에 지급액은 아까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계상액은 이제 1,000만 원 되어 있었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보면 차감액이 여태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나오는 게 몇 개 있었는데,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한도 초과 이것만 조정하시면 되고, 실제로 F8번 눌러도 조정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하시고요. 300만원 유보 발생 됐습니다. 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조정하죠. 자, 이번에는 6회를 갈 건데요. 역대 퇴직급여 충당금 세무조정 난이도 중에 최고를 자랑하는 6회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키는 게 많고요. 귀찮은 게 많아요. 두 번째 미션인데요. 자, 일단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8점이라는 점수가 참 무색하네요. 일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거는 이제 늘 우리 봤던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되겠고요. 이걸 보고 다 입력을 하라. 사실 이건 전산세무 1급 스타일입니다. 뭐 내용은 이 내용은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총급여 이걸 활용하래요.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추계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태법에 의한 보장액은 3억 8천이다라고 되어 있고, 일시퇴직 시 퇴직금 추계액, 이게 이제 회사 기준이죠. 좀 이따 이거 입력하면 되겠고, 자 한번 해보죠. 뭐 코드 번호가 주어졌는데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퇴직금 뭐 이런 거 있다고 해도 쫄지 마시고요. 세로 블록에 한번 누르시고, 자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임원급여 801번. 자, 3명이죠.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급여 802번이 아마 될 겁니다. 이게 F2번 눌러서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명. 자, 맞나요? 맞죠? 3명 6명.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4번 10명, 604번 5명. 자, 그럼 이제 504번 10명. 자, 건설도 하나 봐요. 604번 도는 이제 도급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 이제 요쪽에 보면요, 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 이제 근속 연수를 보통 따집니다. 1년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 보면은 이제 1년 미만 근속 인원수가 사무직 직원 2명, 생산 직원 5명 이렇게 돼 있죠. 금액 나와 있고, 퇴직금 추계액을 구하는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명이고 3,800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명이니까 9,500. 이러면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퇴직금 추계액 대상 금액이 이제 결정이 나는, 인원이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총급여도 결정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건비 세무조정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이제 제껴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불산입할 건 없어요. 자, 그럼 인원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17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3억 9,20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9,200 입력하면 되겠고, 근태법에 의한 거 바로 이제 내용 보시면 3억 8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 중 큰 금액이니까 3억 9,200 갔을 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 설정률이 지금 저 보세요. 14년도 문제다 보니까 10%로 설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예, 뭐 이건 넘어가십시오 그냥. 예. 지금 현재는 5%가 맞는데 그냥 어차피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5%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2월 27일 시험 보는 거에는 5%가 돼 있을 거고요. 아마 4월달 시험에는 아마 아예 0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0이 맞거든요, 원래. 세법 바뀐 대로 하면. 일단 부인 누계액은 아까 얼마였냐면 8,300. 7번에 8,300 입력하면 되겠고, F4번 누르고 295, 295. 자, 그럼 단기 증가 3억 4천, 단기 감소 4,800. 그러면 이게 4,800, 그 다음에 이건 3억 4천. 너무 많이 계산했다, 이거. 부인이 상당히 많이 되겠네요. 맞아요. 3억 815만 원만큼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차감액이니까 이건 이제 송금 추인 당하는 거고, 송금 추인 받을 수 있는 거고. F8번 누르고 조정하시면 돼요. 인건비를 입력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을 뿐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자, 입력하면 308, 150, 000. 이거 너무 많이 부인을 했죠? 이러면 참, 심해서 써야 되는데.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자, 한도, 초과.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3,100만원 유보 감소죠. 됐습니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세무 조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경성산업 3회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 요거 한 다음에는 조금 쉬었다가 퇴직연금으로 넘어갈 겁니다. 뭐 퇴직연금은 쉽습니다. 예, 쉽고요.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무 조정이 퇴직연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정이 조정후 수익금액. 그 다음에, 가질금 인정이자랑 연결되어 있는 조정이 업무무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고. 첫 번째, 1번. 자, 뭐 자적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게 정기말 부인 누계가 되겠고요. 1800. 이 내용은 요구사항은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총급여는 이렇게 단촐하게 나옵니다. 임금제, 급여판.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죠. 바로 직전에 차 유쾌하는 어후. 자, 그런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죠? 1200만 원. 그러면은 이제 사용인, 자, 이거 이제 보셔야 돼요. 임원 상여 한도 초과는 상관없죠? 그죠? 그다음에 종업원의 한도 초과 상여금은 상관없고,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인건비에 관련된 세무조정의 참고사항은 인건비, 이제 세무조정 시 참고사항, 예, 인건비 세무조정. 우리가 이제 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이 있어요. 종업원. 자, 이제 급여에 대한 태클. 물론 이제, 그니까, 뭐, 실제로 이론 때 수업할 땐 제가 좀 더 깊게 설명하는데, 단순하게 요것만 푸는 시험용으로다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렇게만. 그 다음에 이제 상여.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나머지도 있습니다만 요렇게만 일단 할게요. 뭐 사택유지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요걸 합시다. 자, 급여에 대한 부분은요, 그냥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냥 전액 손금이에요. 예, 여기 역시 급여에 대해서는 뭐 딱히 태클 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그러니까 한도 초과분은 태클을 건다는 얘기고, 얘는 전액 손금이에요. 한도가 초과한다 할지라도, 예, 임원 상여금과 달리 종업원의 경우에는 한도 초과가 없어요.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한도 초과가 퇴직금을 종업원들한테 많이 주는 건, 오히려 적게 주는 게 최저임금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지, 많이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임원은 퇴직금도 한도가 있어요. 예, 요게 중요하다는 거고,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원래는 뭐 임원 상여 같은 경우에는 한도 초과분이 있다면 초과분 전액 송금불산입이고,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계상한 금액이 있으면 그 계상한 금액하고 비교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이론만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업원에 대해서 1200만 원 초과한 거는 상관이 없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1000만 원만큼만 태클 거시면 되죠. 뭔가 수동 조정을 해야 되는 느낌이 빡 나죠.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끌고 가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 누르고요. 세로 블록에 한번 눌러주시고, 자, 504번 임금 예고부터 해볼까요? 인원은 5명. 그 다음에 801번, 자, 급여 4명. 이렇게 가주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그렇죠. 급여 계정에서, 자, 보시면 급여 계정. 자,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한도 초과 1000만 원을 일단 빼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무조정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억 9,800이 아니라 1억 8,800.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빼고, F8번 눌러서 바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수동으로 조정해줍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이건 상여 이렇게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났고요. 그럼 이제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에서 해당되는 금액은 인원은 9명. 그 다음에 추계액도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퇴직금 추계액 이거, 근태법에 따른 추계액 이거. 둘 중 큰 금액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40, 416, 665.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도 9명. 그 다음에 340, 000, 3억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F4번 누르고 295, 295 이거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단기 증가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줄게요. 기초 잔액 여기다 들어가야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단기 증가 요건 회사 계상액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회사 계상액. 그다음에 단기 감소 요거는 이제 퇴직금 지급액 여기에 가야 된다 그랬고, 기말은 필요 없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순서대로 부인 누계액은 1억 8천, 1800 어우씨 지급액 얼마였어요? 2,500이었죠? 자, 그럼 뭐 차감액 뜰 것 같고, 자, 회사 계상액은 327, 416, 665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다 입력했네요. 자, 좋습니다. 이 당시에는 또 뭐 15%씩 나와요. 그게 아니죠. 예, 이제 지금 현재 설정률은 5%입니다. 5%.
2월 시험 대비 기준으로 5%고요. 어차피 2월 27일 시험까지는 2015년 세법으로 나오고 수험 프로그램도 15년 프로그램을 본다고 했으니까 일단 5%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6년도부터는 저게 설정률이 0입니다. 아시겠죠? 조정 들어갑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하시고요. 305-014-665 유보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하시고 500만원이죠. 송금 산입 500만원, 그 다음에 유보 감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좀 쉬었다가요 퇴직연금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퇴직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